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질문. 여러분 어떤 동네 살고 계세요? 여러분 동네에 어떤 역사가 숨어 있고 내가 살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 알고 계세요? 오늘은 제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깃든 어느 마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교토부 우지시에는 우토로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이 있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인 1941년 이 교토 군비행장 건설을 위해 1,300여 명의 조선인 노동자가 이곳에 모여들면서 이 우토로 마을의 고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물론 1,300여 명 모두가 강제 동원된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 교토 군비행장 공사는요, 나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징용에 절대 안 끌려가니까 안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소문이 조선인들 사이에 돌았거든요. 즉 생존 전략 차원에서 오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또는 처자식이 있는 장정들은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기 위해 오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교토 군비행장의 노동은요, 상당히 고된 편이었습니다. 남자들은요, 주로 이 군비행장, 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삽으로 이 흙을 파가지고 트럭에 싣는 일을 주로 했고요. 여자는요, 이 대나무 숲에서 이 대나무를 가져와가지고 비행기가 안 보이게 그 가리는 일을 매일매일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교토 군비행장을 중심으로 이 조선인 노동자가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이 우토로 마을에는 나무로 지은 집단 합숙소인 한바가 형성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이게 바로 한바입니다. 이 거주 공간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열악한 모습인데요. 이 당시 증언을 빌리자면 한바 한 채에 앞뒤로 6칸씩 총 12칸의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은요, 고작 3평. 그 절반만한 크기의 그 토간이 딸려 있었는데요. 토간에는 이 적토로 아궁이를 만들고 공동 부엌을 꾸렸다고 합니다. 가족이 몇 명이든 방은 겨우 3평짜리 하나만 할당됩니다. 게다가 천장이 이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 껍질 지붕 안쪽이 임시 천장 역할을 했는데요. 이마저도 이 바람에 날아가기 십상이라서 우토로 주민들은요, 뚫린 지붕 아래 그 추위나 비를 그대로 견디면서 잠을 청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토로 주민들은 매일 서너 번씩 이 공습경보, 이것 때문에 이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는데요. 군비행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시도 때도 없이 굉음이 들리거나 옆마을에 폭탄 빵빵 떨어지면 한바로 막 달려와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곤 했답니다. 그러다 1945년 이 미국의 공습으로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 군비행장 공사 역시 중단됩니다. 우토로 주민들은 이 해방의 기쁨으로 덩실덩실 춤을 췄겠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군 비행장 건설 현장의 일본인 관리자들은요, 이 철수를 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조선인 노동자를 그대로 방치합니다. 조선으로 돌아갈 여비조차 없었던 우토로 조선인들. 결국 그들은 이웃 사촌이 된 우토로 사람들과 함께 남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토로, 이곳이 이제 우리 고향이야. 그런데 이젠 일본 정부 대신 승전국 미군이 조선인들을 퇴거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쓰는데요. 우토로 주민들은요, 끝까지 마을을 지켜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1세대 주민들은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의 터전에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땅을 지켜냈다, 이런 애착이 강해진 것이죠.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배움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던 1세대들은요, 조선인들 손으로 직접 학교를 세워서 자식들을 일본 학교가 아닌 민족 학교에 보내며 교육을 시킵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노력과 조선인 특유의 근면함에도 불구하고 우토로 주민들의 생활은요, 주변 일본인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빈곤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우토로 마을은요, 여기가 저지대예요. 그래서 침수 피해가 잦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수도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당연히 먹고 씻을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주민들이 직접 우물을 판 겁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까지 이 생활수로 사용하는 우물물은요, 세균성 이질이 돌 만큼 상태가 열악했는데요. 지금은 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은 됐지만 아직도 우토로 마을에는 하수도 시설이 없습니다. 이 하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악취가 여기저기서 들끓고요. 비라도 한 번 오면 속절없이 침수당하게 되니까 이 마을의 위생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일본 교토 우지시는 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이는 마을에 수도가 묻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런 문제를 외면해 왔는데요. 1988년이 되어서야 우토로에 드디어 수도가 설치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수도관이 설치되기 1년 전에 토지 소유자 닛산 차체는요, 땅을 팔아버립니다. 우토로 주민들은 이 수도 공사 후에 건물 철거업자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나서야 우토로 땅이 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유엔의 실상을 알리지만요, 새 토지 소유자 서일본식산이라는 부동산 회사는 유엔의 권고도 무시한 채 우토로 주민에게 강제 퇴거 압력을 무려 20년 동안 행사합니다. 우토로 주민들은 일본 법원에도 호소했지만 일본 대법원은 2000년 우토로 주민 전원에게 패소 결정을 내립니다. 이 일본법은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에겐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젠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소. 이렇게 우토로 사람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오랫동안 일본 정부로부터 그리고 고국으로부터 외면당하며 고립된 채 살아온 우토로 주민들에겐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토로 주민들이 모든 소송에서 패소할 때쯤 2004년 우토로의 이 안타까운 소식이 한국에 처음으로 전해집니다. 이 시민들은요, 지금까지의 무관심과 무력함에 대한 미안함과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대대적인 국민성금을 모금하기 시작합니다. 우토로 국제대책회의, 아름다운 재단 등의 시민단체와 MBC, 한겨레 21 등 언론이 공동 캠페인을 벌였고요. 시민들은 이에 적극 동참합니다. 2007년 마지막 퇴거 통보를 받고 절망에 빠져있던 우토로 주민들을 위해 무려 9억 원이 넘는 국민성금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요, 정부 지원금 30억 원을 이끌어내는 정말 기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금액으로 우토로 토지 일부를 매입해서 우토로 주민들이 더 이상 강제 퇴거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망의 2018년 2월, 이젠 더 이상 물 걱정, 추위 걱정, 위생 걱정 없는 깨끗하고 아늑한 일기 시형주택에 39가구의 우토로 주민들이 입주를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제1조선인 사회에서 우토로 땅은요, 마치 조선인 전체의 역사적, 사회적 공유 재산처럼 인식되어 왔거든요. 토지 양도나 매매도 조선인 공통의 가치관으로 맺어진 조선인 동포들끼리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이 계약서 없이 구두만으로 이 매매가 이루어졌고요. 물론 이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다른 지역에서 각종 차별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서 우토로로 돌아온 조선인들도 이 속에서만큼은 정말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우토로 마을. 우토로는 이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우토로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평화기념관 건립이 시작됩니다. 이 평화기념관에 무엇을 담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 당시 집과 가족, 조국을 떠나 현해탄을 건넜던 조선인들의 아픈 역사를 먼저 담아야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힘으로 우리 민족을 지켜낸 승리의 역사, 남과 북 그리고 제1동포 모두가 함께했던 연대의 역사도 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아픔, 처절한 삶,
철거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 우리 힘으로 싸워 얻은 소중한 가치도 함께 담고자 합니다. 역사는요, 기억하지 않으면 언젠가 휘발되고 맙니다. 우토로 조선인들이 평생을 다해 지켜온 우토로 역사의 의미를 매듭짓는 일은 이제 우리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기념관에 무엇을 담아두고 싶은가요? 낡은 우토로는 이제 사라지지만 우토로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